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도 내 최근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할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자유학년제를 도입한 경남형 교육혁신의 모델 창원 자유학교가 올해 신입생 모집이 여의치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현재 상황을 분석하면서 위기를 벗어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창원 자유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문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대한치유 담당 장학관 모셨고요. 현재 창원 자유학교에 근무 중인 예영주 창원 자유학교 교사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선생님께서 그 자유학교 현재 상황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간절함이 참 많이 느껴진다 해서 지금 또 화제가 다시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창원 자유학교는 2018년에 개교한 학교고 그래서 올해 이제 4기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집 홍보가 잘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현재 학생이 3명밖에 모집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 저희 교사가 4명인데 돌아가면서 창원과 김해 지역 모든 선생님들께 업무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주 화요일에 메일을 보냈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 내용은 그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런 이제 동료성, 뭐 경청과 응원, 그다음 자기 이름의 재발견 이런 특징들이 자유학교와 상당히 닮았다. 이런 좋은 학교가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서 사라질 위기가 있는데 이런 학교가 사라지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글을 올렸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공유도 해 주시고 하셨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자유학교 상황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담당 장학관으로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저희도 그 창원자유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너무 그 안타깝고 그 애가 끓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특히 2018년에 개교해서 3년 동안 버전업을 하면서 창의적인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해온 학교이기 때문에 전국의 어떤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 모집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창원 자유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두 분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전반적으로 응원의 그 메시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창원 자유학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창원 자유학교는 그 고등학교 1학년에 그 본교에 그 학적을 두고 그 1년간 그 대안교육을 그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교사들과 그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북유럽의 어떤 그 선진 국가형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자유학교는 그 덴마크의 애프터스콜레, 그다음 그 서울시 교육청의 오디세이 학교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 운영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특히 창원 자유학교의 어떤 그 교육과정 운영은 세상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체험 활동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 자기를 성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교과 융합형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그 지식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역량을 어떤 길러주는 그 미래 핵심 역량을 갖다가 기르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원자유학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국민에게는 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교육을 받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어떤 다양성 교육을 갖다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운영하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는 대안학교 크면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아마 그 전통적인 어떤 교육관에 있는 그 학부모와 학생이라면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체험 활동과 그다음에 인성 또는 특기적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재능을 그 기르는, 그리고 그것을 또
그 실생활과 연계해서 그 교육하는 그러한 그 활동이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 공교육과는 다르게 그리고 또 대안학교와도 다른 것 같아요. 기존의 대안학교는 3년 이렇게 과정이라면은 이곳은 1년 과정에 진로 적성을 찾기 이전에 뭔가 충분한 시간을 갖는 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이제 일반적인 고등교육을 받기 이전의 과정을 함께하는 네. 학교가 자유학교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름의 재발견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네. 네,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에서 그래서 이름이 다르신가요? 네, 이름이 조금 제가 다르다 들었는데. 학교에서 제 이름은 예아트입니다. 음. 제가 워낙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술 작품 같은 존재다. 그런 뜻을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다. 그런 의미고요. 별칭을 제일 먼저 지은 분은 우자라는 국어 선생님이신데 네. 이게 우자라는 의미가 배우자, 함께 배우자, 그리고 함께 웃자, 함께 울자. 그리고 이제 늘 배움이 필요한 어리석은 사람. 이런 의미를 담은 이름인데 그걸 듣고 저희는 이제 너무 힘들었죠. 어떻게 이름을 잘 지어야 될까. 그래서 그냥 고마 나다. 나답게 살자. 그래서 마나라는 이름을 지은 선생님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의 소리를 잘 내고 다른 사람의 소리도 잘 듣자. 그래서 소리라고 불리는 분도 계십니다. 네, 학생들한테는 공자 맹자보다 우자 선생님이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름만 봐도 딱 창원 자유학교의 설립 목적이라고 할까요? 네. 캐릭터 성격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열린 창의적인 교육이 예상되는데 이런 강점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상황이 기존보다 더 좋지 네.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말씀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우선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중학교에 방문 홍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년 학생들하고 저희가 같이 가서 학교 홍보를 했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네. 외부에서 오는 걸 꺼려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이 온전히 학교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기회조차 없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해보면서 학생들이 기존의 학교의 시스템이 나에게 잘 맞는지, 친구 관계에서 나는 어떤 부분이 힘든지, 그리고 내가 뭘 잘하고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길 외에 다른 길을 고민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학교에서는 갑자기 이런 고민과 맞닥뜨릴 학생들이 더 많아질 텐데 그러면 창원 자유학교 같은 학교의 필요성은 더 커지는데 현실적으로는 올해 신입생은 3명밖에 모집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년 전쯤에 저희가 이 자유학교가 개교할 당시에 이슈토크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는 네. 정말 혁신적이었고 또 박교육감의 그런 열정, 네. 취지를 투영한 학교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았고 이게 절대적으로 사라지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네. 조성이 됐었거든요. 대한교육에 대한 인식이 그 이후 아직까지 완전히 뿌리내리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기존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학교는 입시,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한 그런 걸음이 되는 곳, 그 이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자유학교가 인원이 미달입니다. 3명인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물론 좋지만 이걸 계속 끌고 가는 향후 운영 방침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대처가 될까요? 예, 그 올 1월 달에 그 국회에서 박찬대 의원이 그 대한교육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발의해가지고 내년 1월 13일부터 이것이 그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교육의 중요성은 저출 사안에 따라서 더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일단 대한교육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한학교가 11개 학교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창원자유학교처럼 위탁형이 있고 또 미인과 대한교육기관에서도 또 운영을 하는 곳이 저희들이 또 그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곳이 8개가 있고요. 또 진로직업도 위탁을 하는 곳이 그 2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좀 애착이 가는 것 중 하나는 창원자유학교인데요. 그래서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지원 교육감님께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교육받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어떤 책임 교육을 강조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책임 교육, 즉 다양성 교육은 교육감님의
어떤 도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세 명이 아니라 한 명의 학생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당연히 그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세 명 또는 한 명의 아이들이 장래에 대한민국 또는 세계적인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회적인 요구와 함께 또 우리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그 가슴이 아픈데요. 이렇게 저희들의 어떤 교육청의 방침과 그 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그 정책의 방향이 대안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 재학하는 학생들의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앞으로 다니게 될 학생들과 또 졸업한 학생들의 어떤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떤 입소문이 확대된다면 그때는 아마 충분히 그 오히려 신입생들의 정원을 충분히 채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장학관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왜 내가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네.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네, 그 목표에 달성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선생님께서 직접 자유학교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서 차별화되는지는 그 누구보다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누워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타 과목 선생님과 함께 어떤 다른 과목의 시험을 같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파격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차별성을 자유학교가 갖고 있을까요? 네. 보통 고2로 돌아가면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1기, 2기, 3기 학생들 이렇게 수료한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부분이 말하기, 토론하는 것, 그리고 글 쓰는 것. 이건 정말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구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상처받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자유학교만의 특징이 많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경계 없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경계가 없다는 네, 우선 의미일까요? 교사와 학생 간에도 뚜렷한 경계가 없거든요. 서로 별칭을 부르면서 그냥 뭐 예하트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예하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리고 서로 이렇게 존칭을 사용합니다. 학생한테도 이렇게 존칭을 사용하고 서로 말을 높이는 가운데서 서로 존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과 간에도 경계가 사실은 없어요, 저희가. 교사가 4명인데 제가 수업을 하는 시간 이외에 뭐 영어 수업이나 국어 수업, 수학 수업 시간에는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같이 모둠 속에 들어가서 학생이 되어서 같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영어나 국어를 어떻게 학생들보다 더 잘 하겠습니까? 학생들한테서 배우는 거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그 뿌듯해하는 표정들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시간이나 동아리 시간에도 오히려 이제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생활이 밀착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날 컨디션이 어떤지 어느 순간에 살짝 마음이 상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일상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상담을 할 시간이 되면 기본이 저희는 2시간을 훌쩍 넘기거든요. 그만큼 한 학생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저희가 추구하는 그 배움의 목표가 교과 공통으로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 4가지에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자신 있어 하는 이유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이 4가지가 아닌가 싶거든요. 예, 저는 이제 한국사라는 교과를 통해서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200자, 300자 쓰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요. 글을 쓰고 또 긴 텍스트를 읽고 하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1년이 지나다 보면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쓰게 돼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이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였거든요. 아, 갖고 오신 게 학생들이 예. 직접 쓴 자서전인가요? 자서전이에요. 오, 예. 네. 이게 심지어 100페이지가 넘는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 학생들한테 시키는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모든 프로젝트를 교사들이 가능하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기 14권의 자서전 속에는 교사들의 자서전도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사실은 우정이에요. 어느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우정을 네. 이렇게 키워가는 학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사제지간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네. 동등한 인격체로서 네. 1년 동안 우정을 쌓아가는 학교. 네. 뭔가 이상적으로만 들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네. 점에 참 놀랍고요. 소수로 수업이 진행이 돼서 장점이 더 부각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지금 답변에 충분히 녹여내 주신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일반 고교로 돌아갔을 때 네. 자유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조금 더 다른 친구들보다는 경쟁력이 있어야 이 자유학교가 네. 메리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가 개교 4년 차인데 네. 일기 학생들은 이미 성인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종종 학교를 찾아오면서 뭐 근황도 전하고 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예. 일기 학생이 이제 올해 20살 성인이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일기 학생 2명이 학교로 이제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벌써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직접 운전을 해서 학교로 왔는데 네. 아 진짜 성인이 됐구나 음. 실감을 했는데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2학년으로 원적교로 복교를 해서 지금 대학을 진학한 일기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 재수를 선택한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고1로 다시 복교를 해서 지금 올해 고3이 된 학생도 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겠다 해서 무기력한 자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도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고요. 자유학교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학관께서도 자유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잖아요. 이 자리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한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창원자유학교처럼 이렇게 그 질높고 창의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 학교를 자신 있게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특히 유튜브에 창원자유학교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그 추천하는 그 이유를 생생한 화면을 통해서 그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창원자유학교를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신 헬로티비에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영광인 것 같고 오는 3월과 4월까지 고1 학생들 모집을 연장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돈에 계신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아직 학생 모집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4월까지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불리고 싶은 이름, 별칭으로 불립니다. 자기 이름의 의미를 찾아가고 나다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선물 같은 1년, 그 1년을 함께 하고 싶은 많은 학생들이 저희 창원자유학교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15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커서 이제 고등교육을 받을 때까지 우리 네. 자유학교가 건승하기를 네. 네, 진심으로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경남교육청 김상문 장학관 창원자유학교 예영주 교사와 정원 모집이 절실한 창원자유학교의 최근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창원자유학교나 경남교육청으로 꼭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창원자유학교의 2021년 아름다운 봄을 저희 이슈토크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은 어린이들이 항상 많죠. 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여러분들이 불법 주정차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LG 헬로비전.